초등학교 때부터 왕따 당하고 학교 생활도 쉽지 않고 또 가정 생활도 쉽지 않고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빠는 늘 저를 트집 잡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술도 많이 먹고 아빠가 소리 지르면 또 겁도 나고 아빠가 항상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게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러다 학교에서 다른 노는 애들한테 집단 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혼자 생활하게 되고 남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저를 알아주지 않고 관심도 없으니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아 자살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손목을 긋기도 하고 창문에서 뛰어내리기도 했고 나중에는 관심을 받으려 교통사고를 당해 죽으려는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었어요. 저는 사실 죽는 게 두려워요. 살고 싶어요. 자꾸만 자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빠는 어릴 때부터 이 내담자가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트집을 잡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셨다. 술 드시고 오시면 소리를 많이 지르고 폭력적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약간 술 문제가 있지 않으셨을까 이제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언어 폭력을 이제 많이 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어머니가 옆에서 이제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그래도 조금 낫겠는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데도 없거든요. 어린이가 받아야 되는 돌봄, 양육 이런 거는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부모가 언제 화를 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노출이 되다 보면 아이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늘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겠죠. 또 자존감이 많이 낮다 보면은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청소년기에 친구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절대적이거든요. 유년기, 아동기를 그렇게 이제 눈치를 보고 살았던 그런 청소년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자기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 당하고 학교 생활도 쉽지 않고 또 가정 생활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사례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봐서는 이 내담자가 보호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모든 학교에 위센터라고 해서 상담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내담자를 이렇게 약간 방임하고 있다면 이 상담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같이 참여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은 학교들을 다녀봤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살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담자가 자기가 힘든 것을 상담 선생님에게 알리거나 주변에 있는 학생, 친구들이 선생님과 얘기할 수 있거나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내담자는 보호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주변의 관심과 주변의 손길이 이 내담자가 보호 요인을 하나씩 둘씩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